여러분, 오늘은 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의 본질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통장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제한을 받으면 어떨까요? 내가 가진 현금이 어느 날 갑자기 기한이 생기면 어떨까요? 48일 안에 바꾸지 않으면 못 씁니다. 이런 발표가 나온다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불안하겠죠? 당장 은행으로 가야 할 것 같죠? 그리고 사람들은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 순간 혼란이 시작됩니다.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다큐에 나온 나이지리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화폐 디자인을 바꾸는 개혁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교환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은행 앞이 마비되었습니다. 현금이 부족해졌습니다. 거래가 멈췄습니다. 심지어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돈은 종이가 아닙니다. 돈은 신뢰입니다. 돈은 약속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받아줄 거라는 약속입니다. 내일도 이 돈이 쓸 수 있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믿음이 돈을 돈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신뢰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돈을 피합니다. 물건을 찾습니다. 쌀, 생필품, 달러, 금 같은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래는 원시적으로 바뀝니다. 다큐에서도 나옵니다. 가게가 옛 지폐를 받지 않기 시작합니다. 장사꾼들이 현금을 거절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합니다. 돈이 등장하기 전으로 잠깐 되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 개혁을 했을까요? 다큐는 한 가지 현실을 보여줍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많다. 이게 핵심입니다. 계좌가 없는 사람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가 돈을 찍어도 시중에 흐르지 않습니다. 은행 시스템 안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화 정책이 먹히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정부는 현금을 회수하고 싶어 합니다. 현금을 은행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내 생활은 현금 중심인데 갑자기 돈을 바꾸라니 시간도 부족하고 방법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속에는 감정이 생깁니다. 국가가 만든 돈을 믿기 어렵다. 내 돈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그 신뢰의 붕괴가 어디로 이어질까요? 사람들은 대안을 찾습니다. 누구도 빼앗기 어렵고 누구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대체 수단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다큐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누구든 상관이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비트코인은 국가 권력 밖에서 움직인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비트코인이 왜 매력적으로 보이는가는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은행 계좌가 없어도 됩니다. 둘째,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셋째, 국경을 넘는 거래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특히 해외 송금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암호화폐가 생존의 기술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다큐에서도 해외 거래에 비트코인을 쓰는 사례가 나옵니다. 달러가 부족하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상대가 받아주면 거래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은행이 없는데 어떻게 믿고 거래합니까? 중간이 없으면 사기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서 블록체인이 나옵니다. 블록체인은 어려운 단어지만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거래는 장부로 기록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빌려줬는지 장부가 증거였습니다. 장부가 신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은행이 그 장부를 관리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보냈다. 은행이 기록하고 은행이 보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을 믿고 거래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은행이 없습니다. 그럼 장부를 누가 쓰느냐? 정답은 이겁니다. 모두가 장부를 나눠서 가진다. 한 사람이 장부를 조작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장부도 다 바꿔야 합니다.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기록이 일치하는 것이 새로운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이게 다큐에서 말하는 분산 장부입니다. 즉, 신뢰를 은행에 맡기지 않고 기록의 일치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트코인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세상에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진짜 돈입니까?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있습니까? 화폐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안정성입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일상 결제에 쓰기 어렵습니다. 다큐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다. 화폐가 아니다. 가격이 불안정하다. 이 말도 맞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큽니다. 오늘 5% 오르고 내일 7%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돈으로 월세를 낸다면 어떻겠습니까? 불안해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국가 화폐도 안전하지 않다. 어떤 나라는 물가가 연 100% 넘게 오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국가 화폐도 같이 저장을 못한다.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즉, 논쟁의 핵심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보느냐,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느냐, 관점이 갈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큰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만드는 디지털 현금 같은 겁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데 형태가 지폐가 아니라 디지털입니다. 다큐에서 나이지리아는 이 나이라도 소개됩니다. 국가가 만든 디지털 화폐를 도입했지만 사용률은 매우 낮다고 나옵니다. 왜 낮을까요?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국가가 만든 시스템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편리해도 안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CBDC는 편리할 수 있지만 통제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가 동결될 수 있고 사용처 제한이 걸릴 수도 있고 기록이 더 정교하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죄 예방, 탈세 방지, 복지 효율화 등 공공 목적에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내 돈의 자유와 국가의 관리 사이에서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내 계좌를 막을 수 있지만 암호화폐는 내가 직접 통제한다. 여러분, 여기서 딱 정리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신뢰의 실험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구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첫째, 비트코인이 곧 법정 화폐를 대체한다는 말은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화폐는 단순 기술이 아니라 제도, 규제, 세금, 안정성, 신뢰까지 다 포함합니다. 둘째, 비트코인은 곧 망한다는 말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용과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특정 환경에서는 실제로 쓰이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본질은 신뢰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돈은 기술이 바뀌면 얼굴이 바뀝니다. 조개 껍데기에서 금과 은으로, 금과 은에서 종이로, 종이에서 숫자로, 숫자에서 디지털로, 그리고 지금은 블록체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바뀌어도 본질은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입니다. 그리고 그 매개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을 찬양할 필요도 없고 비트코인을 조롱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 변화를 돈의 신뢰 구조가 움직이고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돈의 새 얼굴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국가에서 나올까요? 은행에서 나올까요?
기술에서 나올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여러 형태가 공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도 남고, 카드도 남고, 모바일 결제도 남고, 디지털 화폐도 일부는 자리 잡고, 암호 화폐도 특정 영역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입니다. 그리고 내 돈의 안전과 통제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넓혀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투자로서 갖는 위험과 시니어가 반드시 피해야 할 투자 실수, 그리고 안전하게 접근하는 원칙을 강의 형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